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잠언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돈이 거듭나야 산다 14번째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있겠느냐.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우선 지난주에 설교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11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2가지를 못했어요. 그 10번째는 뭐냐, 돈을 좀 벌리고 투자가 좀 성공해서 뭐가 일이 좀 잘 풀리고 이러면 사람은 등을 쭉 펴고 이제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이만큼 노력하고 애썼으면 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쇠를 더 달구라는 겁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쉬는 동안에 다른 데서 나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페달을 계속해 돌려야 돼요. 자전거 2발 자전거를 페달을 멈추는 순간 쓰러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파는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망하느냐. 늪에서 허덕거리다가 애쓰고 힘쓰고 해서 온전히 빠져나왔다. 그럴 때 아이고 이제 늪에서 빠져나왔어 이제 살았다. 그리고는 다시 늪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늪에서 후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나면 또다시 진흙과 같은 미끄러지는 데가 또 만난다는 거예요. 또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삶은, 이 세상 사업은 그저 멈추면 추락한다는 사실, 늪에서 빠져나오면 또 진흙더미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인생의 돈 버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늪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한가롭게 휴가를 지낸다든가 시간을 때우려고 차를 마신다든가 이러면 그때부터 자기는 또 한 번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 있고 코를 뜨고 있고 입을 뜨고 있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배와 어깨, 손, 무릎 다 하나도 우리 지체를 방심해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뭐 사업을 했는데는 육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시라도 방심하면은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손발의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그 사업 감각이
둔하고 늦어지면은 순식간에 게을러지고 늦장 피우고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요새 그 한국의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막 난리들이에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아직 당선 취임도 하기 전에 무슨 그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들 이제 그 저거 받는 걸 이제 한마디 했다고 그것도 뭐 별말 아니더라고. 그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좀 애써 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고 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하여간 뱀같이 여기저기 수렁이 많이 있어요. 그걸 녹음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야, 그 한마디 한 것 그것까지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공천 개입이니 어쩌니 개입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눈 감으면 코비 간다는 얘기 또 코 잡고 있으면 귀때기 벼 간다는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큰일을 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한시라도 맥을 놓고 멍하니 단천 피우고 그러면 그 순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자가 뭐 운이 좋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 코, 입, 등, 배, 어깨, 손, 발 다 끼어가지고 한시도 잠자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황금어장을 만났다. 야, 이제 이 황금어장을 만났으니까 이제 이곳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내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어장을 만났어도 바닥에 고기가 마를 때까지 낚아 올리지 않으면 황금어장이라고 이제 한숨 돌리는 순간 누가 낚아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 누가 날 잡아잡소 그리고 돈 벌어 가시오 일 가져가시오 그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쟁이 살벌한지 몰라요. 11번째는 또 무슨 말씀이냐. 순간적인 묘안이라도 그냥 이 묘안 떠오르다 그래가지고 바로 시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묘안하고 모색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법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업인지 아이디어인지 이런 걸 계산해 보라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묘수가 탁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바꾸거나 그러지 말고 또한 묘수라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해볼 대로 다 해봤어. 이제 나는 만사 형통이야. 내 이 길로만 쭉 나가면 돼. 그리고는 수도꼭지를 잠궈 놓지 말고 그래도 만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만일에 대비해가지고 수도꼭지를 계속해 열어놓고 가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온다든가 어떤 방법론이 생각난다든가 비교가 된다든가 그럴 땐 빨리빨리 그때그때마다 메모하라는 거예요. 메모해가지고 기억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 안다고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큼만 알면 뭐 큰 소리 치면서 그러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이디어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또 다른 아이디어, 또 다른 방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묘안을 떠올리는 대로 기억해 놓고 방법과 전략과 미션과 이런 것들을 다 해놓으라. 그러나 또 섣불리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자랑하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사탄이 틈탄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끈기 있게 끈질이 누가 알든 모르든 그걸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내 사업하고 관계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떠버려도 괜찮습니다. 자랑 한바탕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낮의 말은 다
새가 듣고 반응하는 쥐가 듣는다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그걸 들어서 그 일을 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전략이 개발되더라도 지금 항해하는 그 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엔진을 시동을 걸고 가면서 더 좋은 전략이 오고 아이디어가 오면 그것을 이제 확신이 들 때까지 장기간 시간을 두고 이리저리 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바꿔가라는 거예요. 배 항해를 서서히 변경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업도 이런 경영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런 경영을 해야 되고 교회 목회도 경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 몇 가지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뭐냐, 지난번 말씀 이제 두 가지 더 드렸고 오늘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증을 쓰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내 말을 한 것이 얽혀서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약점이 잡힐 수도 있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단계 끌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또 보증 함부로 쓰지 말라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보증 좀 서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인데 그래도 어려서부터 같이 놀던 친구, 때 진정한 친구인데 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친구가 좋다는 게 뭐야, 지금 이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와서 사정을 해요. 또는 가족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이럴 때 가족이 뭐 필요하지, 언제 가족이 필요해.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돈 같으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돈이면은, 또 큰 보증이면은 자칫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친구와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또 아주 친한 친구, 특별히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와 가족은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응원해줘야 할 존재예요. 보살펴야 할 존재예요. 도와줘야 할 존재예요. 위로해줘야 할 존재예요. 기뻐해야 할 존재예요.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해야 할 존재예요. 때로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인데, 도와줘야 할 관계고 보살펴야 될 관계인데 돈으로 도와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건 다 도와줄 수 있어도 돈으로는 도와주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도와줄 바에는 그 돈을 아예 못 받을 생각을 하고 그냥 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에 그냥 얼마만큼 띄어서 그냥,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준다, 이러고 줘야지. 그거를 빌려주는 거로 하면은 돈은 무서운 존재예요. 결국은 부모 형제 사이를 다 끊어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다단계라는 걸로다가 부모 형제들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끌어들여온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일수록, 아주 끌어내면 안 되는 관계일수록 돈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돈이. 특별히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가 그나마 노후 대책으로 모아놨던 거 찔끔찔끔 띄어서 또 자식이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그거 도와줬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 죽을 똥 살 똥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야. 또 홀라당 남겨. 그럼 또 도와달라 그래. 이거 뭐 참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식이 망해간다는데 지금 보태달라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안 물려줘도 된다고 지금 보태달라는데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넘어가기 쉬운 게 자식에게 부모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늙은 부모는 그나마 몇 푼 가지고 있던 거 자식한테 홀랑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늙음하게 가가지고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날거지가 되는 거예요. 돈도 벌 수 없는 노인네가 돈 손에 쥔 거 한 푼도 없이 자식에게 다 뿌려넣었어. 그러면 자식도 거지가 되고 부모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비 같아요. 요새 부산행열차라든가 뭐 이런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좀비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세균에 걸려가지고 어떤 좀비에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래. 그래서 그를 구제하다가 그 사람이 이 좀비로 변하면서 살을 물어. 그 물으면 그것이 바로 이 사람한테로 전염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좀비에게 물려가지고 좀비가 됐어. 근데 아내가 막 좀비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저걸 어떻게 구원하려고 남편이 막 대들다가 남편이 또 물리네. 그래가지고는 다 나중에 또 자식이 물리네. 자식을 또 꺼내려고 그러다가 애미가 물리네. 그래가지고 좀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물귀신하고 똑같아요. 돈이라는 게 물귀신이에요. 돈 물귀신에 잡히면은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떼죽음으로 다 물속에 들어서 추장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면서 죽어갈 때요. 자기가 살려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뛰어들잖아요.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가 일가족이 다 익사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때는 감정이 앞설 것이 아니라 지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서 건졌다 그래도 끌고 나오면요. 이게 물귀신처럼 헤엄치지 못하도록 손발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도 같이 헤엄을 못 쳐가지고 같이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관계인데 부모, 형제, 친구가. 그런데 가장 위태로운 게 또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어쩔 수 없는 애정으로 핏줄을 나눴기 때문에 도와주는데 그게 나중에는 의심이 되고 비난이 되고 분노가 되고 나중에는 소중한 부모 혈육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돼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고 다니는 사람도요. 절대 부모, 형제, 친한 친구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절박하게 끌어내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그 사람도 서운하고 차라리 돈 빌려주는 은행이라든가 신용불어거 라이센스 있는 데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차라리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법정 상황 구조를 잘 맞춰서 해나가라는 거예요. 빚보증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이 많아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담보나 보증 쓰지 말래잖아요. 자식이 다 죽어가도 보증 쓰지 말래요. 왜? 떼죽음 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요. 투자금융회사에서도요. 이젠 돈 빌려주고 야, 너 얼마 때 이자 얼마 해가지고 원금 갚아 이렇게 안 해요. 돈 빌려줄 때 어떻게 이 돈을 쓸 건가 사업 계획을 다 가져오라 그리고 엄밀히 디테일하게 사업 기술 그것만 보는 파트에서 엄밀히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망할 건지 보고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도 파산하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 투자를 은행에서 해주고는요, 일일이 같이 동업을 해요.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가서 매니저멘트를 다 해요. 감리, 감독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그 사업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야 되는지 노하우를 가르쳐요. 인성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매월, 매주, 매일 사업 운영 일지를 쓰라고 은행에서 가서 점검해요. 그래가지고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사업 망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해나가요. 또 요새는 체인점이 많아요. 프랜차이즈가 많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 자기 보증금 얼마 내고 그 프랜차이즈 거기에 영업 허가라든가 영업 매뉴얼이라든가 영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해요. 그때 그 본점에서 그냥 프랜차이즈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일일이 사업 계획과 사업 그 운행 일지를 다 점검하고 불시에 가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성교육 3개월에 한 번씩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조리는 어떻게 하고 여기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지 노하우를 교육시켜요.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가 자기네 차인이 성공하도록 성공을 자꾸 체인점마다 해나가야 그 체인이 커갈 수 있으니까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이제는 가족이 사업을 이어나가.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을 자식이 이어나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동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 내가 각서쓸 치니까 나 돈 빌려줘. 여러분 부모 형제 간에 가까운 친구 간에 각서 써서 그 사람이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으면 어떻게 갖다 고발할 거예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형식상 쓰는 거예요. 10종 8구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또는 뭐 사업 투자하는 거. 큰 누나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투자하겠어. 투자 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된 때는 나오는 이득을 나눠 먹으니까 좋지만 사업이 늘 잘 되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면 어떻게 돼요? 동생 돈 다 갖다 끌어먹는 거야. 그러면 형제간에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요. 이 사업이 잘 되지만 않고 망한다는 전제 아래서 투자할 건지 안 할지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형제를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13번째,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많이 멘토를 찾으라는 거예요. 멘토.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는 많은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돈 멘토, 머니 멘토로다가 취하면은 그 멘토가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사업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잘 가이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멘토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도 그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있다가 리타이어하고 나서 그 같은 그런 계열의 회사에 다니면서 매니저먼트 이런 것을 강연해요. 돈을 한 번 가서 강의할 때 5,000불, 10,000불씩 받아와요. 그 바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멘토를 잘 만나면 그래서 요새 그 사업을 성공한 성공자들은 보면 다 이 멘토를 잘 구해가지고 멘토와 함께 그 경영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좋은 멘토는 뭐냐? 부모가 하던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부모의 멘토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 사업을
30년, 40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를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커가면 될지 미래 비전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제안하는 대로, 주는 정보대로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잘 순종하면서 따라나면서 요새 현대 이 AI 시대에 거기에 디벨로핑 하면은 그런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는요, 돈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만 잘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은 아니에요. 돈을 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자본으로 다 자본을 벌게 하는 시대예요. 자본시장이 그래서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데가 어디냐? 은행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한번 설계했죠. 그래서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재테크 방법을 몰라가지고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 상관없어요.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어요. 돈을 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도요, 은행 상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은행 상품을 일일이 다 비교하면서 뒤다보려면요, 골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게 그거겠지. 그리고는 아무 것이든지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적금을 들거나 또는 예금을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엄청난 차이로다가 돈 버는 거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돈을 제대로 굴려야 되는데, 제대로 굴려야 되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대로 굴리지 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재테크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점수를 이런 데서 이런 데로 그래가지고 돈을 잠자지 말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명한 사람들이. 또 요새는요, 돈을 쓰면서도 버는 게 있어요. 컨숨이라 그래요. 컨숨. 돈을 쓰면서도 그냥 캐시로 다 쓰면은 돈을 못 버는데, 크레딧 카드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걸치면서 돈을 쓰면은 크레딧 카드마다 돈을 준단 말이에요. 네가 얼마 썼다고. 네가 얼마 썼다고 적립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로만으로도 비행기를 1년에 2번, 3번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잘못하면 이 네트워크라는 다단계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다단계고 어디까지가 이 재테크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홀다닥 넘어가요. 특별히 주식 투자는 하면 안 좋아요. 주식은 전문가들도 주식 투자했다가 망하는 수가 많아요. 주식은요, 정부가 완전히 인정해주는 노름이에요. 노름. 돈 따먹는 곳이에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주식은 잘못 샀다가는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굉장히 여기 재테크를 얘기하니까 또 요거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에다 투자하면 돈 왕창 번다고 그 말만 듣고 거기다 푹 빠지면 안 돼요. 거기를 놓고는 여기에 저기에 여러 사람을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재테크 전문가들을 다 물어보면 다 말들이 달라. 그러면 거기는 투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이거다 하고 완전히 저거 한 데가 있어도 거다가 올인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재산에 100원이 있는데 이거 된대. 그래서 100원을 갖다 몽땅 집어넣으면 그거 망하는 거지 되는 거예요. 거기엔 10불만 해야 되고 저기에 20불 해야 되고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세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돈을 굴려야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 재테크를 했다가 한 곳에 몰빵하거나 기가 얇아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또 인간의 심리는요,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데도 그것을 잘 되리라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가지고는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는 뭐 계시 받았다고, 계시 받았는데 여기다가 뭐 르라고 꿈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앞뒤 계산도 안 해보고 거기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지 않냐고 믿음으로 몰빵을 해. 그랬다 쫄딱 많은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15번째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헐값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도 가가지고 자기 가치로 다 직장 일을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간다. 내가 이 개발을 해서 내 이 특허를 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자꾸 높이고 자기 아이디어를 자꾸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만들고 특허를 내고 그러면 자기 가치의 밸류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샐러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다 보면 여기서 나를 알아주겠지. 절대 이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가치가 어느 정도 볼륨이 생기면요, 회사에다가 내 가치가 이러고 이러니까 내 샐러리를 얼마 해주세요. 얼마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면 나는 이 좋은 가치, 이 특허를 가지고 나는 다른 회사로 갑니다.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과장으로 앉아 있다가 부장으로 전무로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 뭐 그래 신용이 있지. 사람이 한번 뿌리 내렸으면 거기에서 그저 두텁게 있으면 되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나를 지금 부려먹고 있는 사람은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등신이구나, 이 바보구나. 그래, 너 여기서 몇 년씩 푹푹 썩어. 나는 그동안 이득을 나는 챙길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이득을 챙긴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치가 있고, 나는 이런 성실성이 있고, 난 이렇게 탤런트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상품과 이런 특허를 가지고 내가 이 회사로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해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다 놓고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좀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막 끌어붙드는 거예요. 내가 당신 40% 올려줄 테니까 이 자리에 있어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주가를 높여가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알아줄 때가 오겠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는요, 쓸모 없으면 내팽개 치는 거예요. 평가절하돼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아는 어떤 분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가치가 있잖아. 영어를 그나마 해가지고 물건을 잘 팔아. 잘 파니까 이 사람을 못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러면 막 끔찍하게 끌어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자기 가치야. 나는 세일즈를 잘한다.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환영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힘든 일 내가 꾸역꾸역 나는 힘이 좋으니까 나는 성실하니까 그리고 하지 말고 자꾸 자기가 이걸 개발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일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 그래서 자꾸 가치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아는 또 우리 권사님 아들은 저 삼성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순진하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자기 팀원 팀 성적 높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다 털어냈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허를 내버렸어. 회사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빼먹고 나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겨나왔어. 쫓겨가지고 그 좋은 아이디어를 걷다 그 삼성에서
뺏어가고는 자기네 특허 내버리고, 그리고는 쫓겨나와가지고 다른 데 가니까 뭐 아이디어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개발했던 그걸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줬어. 그랬더니 당장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걸 다시 재활용하려고. 요새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가 특허가 될 만한 게 있으면 회사에다 먼저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내 나름대로 특허청에다 특허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사에서 요구하거든 내 특허를 사라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되느냐. 협상을 잘해야 돼. 협상을. 요새는 팀을 잘 구성해. 팀워크로 일을 해가지고 팀이 잘 구성되면은 팀이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내 개인과 회사와 싸우기는 힘들어. 그러나 팀과 회사와 싸우는 건 쉬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팀워크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팀끼리 협상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팀이 협상을 그래서 우리가 팀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공동 분모를 찾는 거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우리가 이 팀을 잘 결성해가지고 이 팀에서 놀라운 기술들을 발견하자. 기술들을 개발하자. 그러면 그 팀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팀이 회사를 상대로다가 딜을 하는 거야. 그럼 개인이 상대할 때하고 팀이 상대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느냐. 협상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 협상하는 기술을. 이 협상하는 기술이 바로 뭐예요? 다 주는 척 하면서도 안 줘야 되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이 사회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협상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100% 이기는 쪽도 없고 100% 주는 쪽도 없어요. 이 세상 굴러가는 게 다 그래요. 100% 민주주의만 있지 않냐고 공산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반은 낫을 만들어 놓고 반은 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악한 자가 반이고 선한 자가 반이에요. 서로 왁자지껄하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굴러가게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지금도 대선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싸워요. 그게 다 밸런스 맞추는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 또 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뭐예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에서 일하든가 팀에서 일하든가 할 때 하나님이 준 지혜로다가 뭔가 제 가치 있는 거에 발견되면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돼요. 그 입을 놀린 것 때문에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내 가치를 빼앗기는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지 말게 하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번호서는 같이. 자, 그러니까 이웃에게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도 대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언제 나를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웃이 나하고는 지금 동격으로 내 파트너가 되지만은 이 파트너로 나를 돕는 자가 되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를 잡아먹는 원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냥 노루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꺼풀이 감기게 하지 말고 바로 뭐예요? 항상 눈을 뜨고 있고 언제 내가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같은 팀원이라도 항상 저거 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 말씀은 이미 설교했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게 다 협상. 요새는 협상의 시대고 요새는 팀워크의 시대예요. 팀워크를 잘해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